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제 이른바 절윤 거부 선언. 이게 당망 치지 말고 떠나라 이런 사퇴 요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의총을 열었어요. 의총 열었는데 사진 잠깐 띄워주시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앉아있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하는데 바로 뒤에 배현진 의원이 딱 뒤에 자리를 했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 네. 일부러 저기 앉은 것 같죠? 네. 시선 강탈이 이럴 때 쓰는 말 같아요. 딱 뒤에 배현진 의원이 딱 앉아 있고, 네. 이걸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 싶은데 서로 뭐 악수도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 지금 아직은 의총이 진행되고 있어서 맞아요.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비공개 의총이니까 지금 뭐 얘기가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대한가 미래 소속의 친한계가 아닌 의원이랑 조촐하게 저녁 자리를 좀 가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한가 미래 쪽에서 파악하기로 장동혁 의원의 반대를 하는 우리 당 의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기를 원하는 그 우리 당 의원이 한 40여 명 규모는 지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여 명 규모가 됐는데 내가 그래서 한 10명 정도만 더 넘어오면 과반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의원총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오늘 의원총회를 지금 벼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의원총회 굉장히 격렬할 것이고 지금 장동혁 지도부, 저는 요즘 장동혁 일당들이라 그러는데 이 장동혁 일당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어딘가요? 리얼미터. 리얼미터는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전화 면접, 그러니까 MBS나 갤럽은 전화 면접인데 리얼미터는 지금 좀 그 ARS라서 잘 나오는데 여기가 뭐 샤이 보수가 잡히고 그래서 리얼미터대로 그 적극 지지층 중심으로 투표를 하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는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그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SNS나 이런 데 방송 나와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리얼미터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게. 그래서 믿었던 것에서도 지금 무너져서 거의 장동혁 지도부는 이제 천지일보밖에 안 남은 느낌인데 이런 상황에서 당 의원들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장동혁 지도부를 교체하고 그것이 곧 쇄신이 돼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금 박상수 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리얼미터 조사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8.6%, 국민의힘이 32.6%로 나타났고 직전 조사 비교해서 지금 양당 간 격차가 8.7%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벌어진 여론조사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글쎄요, 뭐 오늘 의총장 분위기도 저도 뭐 험악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됩니다. 특히 앞서서 뭐 박상수 대변인도 포함되셨던데 그 원외 맞아요. 당협위원장이 뭐 입장도 내고 또 그에 반해서 장동혁 대표를 두둔하는 또 당협위원장들의 71명. 그렇죠. 네. 또 입장이 또 나오고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 의총장에서 분위기가 험악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게 어느 한 방향으로 의견이 쏠릴 것 같지는 또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쓴소리 하시는 뭐 소장파 의원들이 나와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사퇴하라라는 직접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거에 반해서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저는 또 같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의총장에서 난리가 날 수도 있고 정말 갈등 양상이 크게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작정을 하고 저 뒤에 자리 잡은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사실 법적 절차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이고 이 징계에 대해서도 물론 당에서는 아동 인권 이런 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뭐 배현진 의원으로서는 이건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치적인 숙청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거치게 사퇴하라 이런 견해도 있겠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어느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지 요것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서 지도부를 교체할 힘은 없지만 노선 변화를 강절히 촉구한다. 오늘 의총에서 장 대표 노선에 대한 분명한
이의 제기가 있어야 한다. 오늘까지 침묵한다면 우리 당은 지지를 포기한 정당이다. 거의 이제 뭐 배수진을 쳤어요. 어제 북콘서트에서도 장 대표 입장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25명이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네. 전현직으로 해서 25명이 냈는데 사실 전직들도 다 지난 총선에서 출마했던 분들이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사퇴하라는 성명을 내는데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 오신환 전 위원장과 이재용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신환 위원장과 이재용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은 아주 대표적인 오세훈 계열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다툼이나 이런 것이 친한계에 한정돼 있었다면 이제 뭐 친오세훈계라던가 그리고 대한과 미래 쪽에 권영진 의원, 조은희 의원,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같은 분은 또 친한계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까지 지금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고 다만 이제 우리 숫자가 장동혁 대표를 무력으로 끌어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긴 한데 아까 그 장현주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거에는 조금 우리가 부족한 숫자긴 한데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과 윤석열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당의 구성원 중에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는 이거는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정말 다들 기자회견이 나오고 나서 너무 약간 이렇게 충격이 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던 중도 쪽에 있던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적어도 윤어게인과 그다음에 윤석열 노선 재천명 그리고 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오늘 거의 통일된 의원총회에서의 성토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25명이 전현직 원외위원장이 냈고 이쪽에서는 71명이 냈잖아요. 네. 원외 당협위원장 71명이 또 내면서 했던 말이 장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다.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제명된 한 인사와 연대를 통해 당의 정당한 질서를 부정하고 당을 분열주의로 끌고 가는 심각한 해당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거 누가 봐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목하는 대목이던데 이렇게 되면 사실 새 싸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얘기했을 때는 여기는 71명이잖아요. 물론 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더 큰 걸로 보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좀 뚫고 나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더디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성명을 낼 때 우리가 22명이 냈어요. 22명이 냈고 저쪽에 탄핵 반대 모임이라고 해서 원외 당협위원장이 85명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22대 85 정도였는데 지금 25대 71이니까 좁혀지기는 했죠. 1년 사이 있는 동안. 근데 우리 당에서 지금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하는 그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가 저도 지금 이 25명 중에 한 명이 돼서 얼굴이 박제돼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주말 중에도 지금도 계속 카톡이랑 문자로 탈당하라는 그런 걸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25명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숫자가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원내는 오히려 그 확대 속도가 좀 빠릅니다. 제가 그래서 대한과 미래 그 친한계가 아닌 대한과 미래 의원과 만난 우리 친한계는 최대 20명 이상을 넘어본 적은 없어요. 원내에서. 근데 현재 대한과 미래 쪽에서 파악하기로는 장동혁 대표 사퇴까지 얘기하는 의원이 40명대는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지금 상당한 비율로 확대가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조금 기대하는 지점은 어디냐면 장동혁 대표 지금 공간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우리 공간이가. 근데 장동혁 대표의 이 공간이에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이라고 내세운 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장을 직접 공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될 때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의 영입 인재로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좀 이제 강경 보수 쪽의 영입 인재들을 들여와서 공간위에서 전략 공천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곳이 지금 별로 많지 않는데 그 지역들의 전략 공천으로 꽂는다. 예를 들어 대구의 구청장들, 부산의 구청장들, 심지어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있어도 김천시장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그때 이제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곧 올 거라는 게 지금 또 있고 공관위에서 지금 굉장히 좀 그런 식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원이 과반을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그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 시장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번 지선에서 나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2018년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TK 지역 외에는 거의 가능성 희박할 거다. 이런 이제 위기라는 전망을 내놨고. 근데 장 대표가 사실 앞서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 부산 선거가 승패의 기준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승리 방정식이라면서 뉴페이스와 공정한 경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뉴페이스로 그럼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설이 막 이제 몇 명이 이제 언급이 막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신동욱 최고위원이 오늘 YTN 라디오에서 당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더라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굉장히 의미 있죠.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난주 공관위 첫 회의 때 그 누가 봐도 군복처럼 보이는 그 이제 뭐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야상을 입고 나와가지고 판가리 하겠다. 뭐 물갈이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현역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실상 저 이야기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신동욱 최고위원이 뭐 당이 필요하다면 출마에 대해서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결국 오세훈 시장이 본인도 지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점점 현실적으로 좀 목을 재어오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보이고 다만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적인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인정은 하고 납득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정도 되는 정치적인 체급이 있는 사람이 지금 좀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뭐 본인 선거, 뭐 서울시장 선거도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정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인데 국민들이 지금 바라시는 건 그리고 뭐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또 진정한 보수의 재건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국민의힘 내부의 현역 의원들 특히 중진들이 움직여주길 좀 더 바라고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어느 정도 체급이 있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주길 좀 바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지도부를 교체한 힘은 없지만 노선 변화는 간절히 촉구한다. 이 정도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사실상 보수를 재건하고 뭐 보수를 뭐 혁신하고 이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제 생각에는 오세훈 시장 정도 되는 그래도 대선 주자로 항상 언급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이번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선거 결과 이런 거에 정치적인 본인의 어떤 생명을 걸고 연동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거대 담론 그리고 진정한 보수의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이걸 어떻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뼈 깎든 모습으로 혁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정치 현실상 다음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목소리는 내지만 아무래도 지금 막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전 개인적으로는 너무 지금 계산하는 것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정말 명분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의 거대 담론대로 결단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뭐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내 경선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놓여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또 생각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직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지만 또 당내 경선을 뚫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 우리 당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지금 어디 갖다 붙여놔도 지금 언급되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뉴페이스들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거든요. 근데 그런 후보를 그냥 지금 내버리다시피 하겠다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인 건데 이게 얼마나 큰 정치적 자행인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성명을 내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의 아주 그냥 평균적인 감정에서 거의 안드로메다급 그 거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당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상황이고 그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참아주고 지켜줘야지라고 생각하던 그리고 보수가 좀 그런 면에서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느린 그런 분들도 마음을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균열이라는 것이 처음에 금이 갈라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쫙쫙쫙 갈라지고 깨질 때는 순식간에 깨지고 봄이 오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해빙기가 되고 봄이 곧 오는데 국민의힘의 봄도 이렇게 완전한 파괴 이후에 오지 않을까. 당장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명 변경을 밀어붙이질 못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거죠. 안 그래도 그러니까 금요일에 그 기자회견 했을 때 이제 발표가 있었을 네. 때 솔직히 저 정도로 초강경한 전화는 한다고 했으니까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저 정도 발언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그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그날 그 낮에 뭐 그 장동혁 대표 쪽을 조금 이렇게 지지하는 어떤 그런 페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심규진 씨라던가 김성애 씨라던가. 근데 그런 분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그 입장이 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기대를 했거든요. 거기 깔려 있는 그 톤들을 봤을 때. 그랬는데 아침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고위원회에 처음 가져온 거는 더 충격적이었대요. 지금보다 더 수위가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궁금하네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너무 당황해서 왔다 갔다 하고. 왜냐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일날 페북에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렇죠. 반헌법 세력과 과거, 현재, 네, 미래의 그렇죠. 반헌법 세력과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은 최소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도 뭐 회의장에 몇 번 들락날락할 정도였고 그 정말 그래서 톤 조절을 한 게 그만큼이었다는 거죠. 톤 조절을 그래도 한 거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후에 나왔던 속보는 40분 전에 들고 왔고 보고 다 기함해서 뜯어 말렸는데 강행을 한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나름 톤 몇 조절을 개를 한 거다. 고쳤대요. 몇 개를 고쳤고 우재준 최고위원은 그 고친 것도 도저히 안 된다고 이거는 내면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를 했고 그랬다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 정말 아마 그대로 나갔으면 더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하기는 한데 원문이 어땠는지 궁금하긴 한데 저는 그때 장동혁 대표 메시지 중에 뭐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지 뭐 판결문에 양심이 떨림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보장되는 건 맞아요. 근데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하면서 아동 인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배현진 의원도 뭐 아동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형사 재판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지금 뭐 기소가 돼서 재판 봐서 1심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데 배현진 의원은 더더욱 강한 의미의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고 윤석열 내란 수계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왔는데도 무죄 추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절대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였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서 너무 멀어진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충격을 넘어서서 약간 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좀 충격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는 정말 그나마도 손발이 안 맞는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오전에 장동혁 대표가 무죄 추정 원칙은 아직 1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에 오후에 페북을 올리는데 그 페북 내용이 보면은 항소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거를 시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지금 이제 항소하겠다고 내란 특검 쪽에서 얘기했지만 내란 특검도 항소 포기하면 그냥 직위원 재판부 1심 판결이 확정 판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서 냈다라는 그 성명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사전 조율도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이 말이 당에서 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짝사랑인가 하면서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진짜. 잠깐 그 박상수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사실 당초 오늘 의총이 국민의힘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걸 이제 확정하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선 앞두고 뭐 새로운 당면을 알리기가 좀 시간이 촉박하다. 그 시간 그만큼 남은 건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왜 갑자기 보류를 했나 좀 궁금한 지점이기도 하고 새 당명 후보가 두 개인데 미래연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공화당이라고 지금 알려졌어요. 보니까 뭐 MBN 보도 보니까 장 대표가 둘 다 전혀 새롭지 않다. 느낌이 확 오지도 않는다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비공개에서 당색을 기존의 빨간색에서 스카이블루로 변경하는 안도 제시가 됐는데 보류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좀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전당원 투표를 붙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윤석열 노선 선언한 다음에 지금 장동혁 대표 전당원 투표 붙였을 때 승산이 없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명 변경이 우리 그런 식으로 새벽에 한덕수로 후보 교체하려다가
우리 당원들이 부결시켜버렸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미연당, 미공당 두 개가 이제 그 후보였는데 미연당과 미공당이 이제 후보였는데 미연당, 미공당 이 두 개 후보에 대해서 그 뭐 박민영 대변인이나 네. 아니면은 그 좀 장동혁 대표 쪽에 가까운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훈민 기자나 이런 분들도 비판적으로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쪽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당연히 우리 쪽 진영은 반대를 할 거였고 그럼 그쪽 진영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당명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오면 이거 전당원 투표 붙이면 부결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억지로 버티는 이유가 자기들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지도부니까 하면서 지금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건데 당원 의지의 총합이다. 네, 당원 의지의 총합이라고 하면서 그걸 자유의지의 총합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건데 당명 변경을 밀어붙였는데 여기서 부결이 나면 장동혁 지도부가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다 싶으면서 지금 후퇴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고 그게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당명 변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도 그 힘도 없는 없는 거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박상수 변호사가 전날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래도 뭔가 전환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됐을 때는 굉장히 초강경 원본은 더하다는 거 아니에요. 기함을 할 정도로 더하다는 건데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초강경 입장이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게 의문인 거죠. 미스터리인가요? 예, 미스터리고 도대체 본인의 혼자만의 생각은 맞는가? 왜냐하면은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 수준만 됐어도 아마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네. 그 정도 수준만 됐어도. 그리고 그거는 공당으로서 또 사법부를 신뢰하고 또 존중해야 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저는 그것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그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으로 지금 했으니까 즉 그 대가를 지금 치러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동아일보에 그 칼럼을 하나 읽다 보니까 청강함 기자 칼럼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장동혁은 왜 이러는가였어요. 예, 왜 이러는가? 왜 이러는 거예요?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유지를 위한 게 아닌가. 이게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그 셋째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글쎄요. 그게 그렇게 현명한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가 나면 그때가 사실은 마지막 출구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미 늦었죠. 시기를.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른바 절연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이 그동안 그렇게 주셨지만 번번이 놓쳤습니다. 그래도 정말 마지막으로 출구가 선고 날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메시지가 조금은 바뀌어서 나올 거야 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른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 뭔가 변심이 이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다 장동혁 대표의 마음을 오독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절윤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변화가 있을 거야라는 건 그냥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였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장동혁 대표로서는 뭐 크게 그거에 맞는 어떤 의지나 결단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대로 사실 뭐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들과 절연하거나 뭐 윤 전 대통령과 손절하거나 이런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 그냥 이렇게 모호한 관계로 그대로 그냥 가면서 지방선거까지 치르면 어찌어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무조건 패착이라 생각하고 옳지 않은 결단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도 그런 결단 중에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 당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나에게는 강성 지지층이라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확고하게 쌓인다면 이대로 자기가 정치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계산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TK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간간히 나오고 있고 그런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죠. 마치 바로 장동혁 대표 바로 뒤에 앉아있는 배현진 의원처럼 이번 주부터 민생경청 행보에 나서는데 가장 먼저 찾는 장소가 대구 이번 주 금요일에 대구 서문시장이라고 들었어요. 이거는 굳이 이제 첫 행보가 대구 서문시장인 함의가 뭘까요? 대구 서문시장은 보수의 심장이죠. 저희들의 정말 뭐 광주도 양동시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그죠? 예,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구 서문시장인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좀 힘을 받고 싶었는지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을 가셨어요. 가셨는데 정말 저는 그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구 서문시장 평소 명절 분위기를 생각해도 그거보다 적은 인원이 그럼 그 관계자랑 기자들밖에 없는 건데 보수 정당의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그러한 대접을 받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근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그 민생 경청 행보를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상실된 보수의 어떤 상징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다시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인 거고 저도 갑니다. 네, 저도 금요일 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제일 궁금한 그래서 대구로 출마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디에 출마할지 말지를 지금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장동혁 대표를 가지고는 TK에서도 선거를 치르기는 힘들 거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라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 민심을 듣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옛날 영화에 보면은 나는 한 명만 때린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한 놈만 팬다. 네, 그런 것처럼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뭐 평가가 주관적일 수는 있어요. 뭐 사람이 많았냐 적었느냐 이건 주관적일 수 있지만 대체로 그동안에 이제 보수 진영의 인사가 찾아갔던 거에 비해 반응이 조금 좀 섭섭했다. 좀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별로 조금 썰렁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상대적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더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교가 확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서문시장 갔을 때처럼 그때는 정말 인파가 많이 몰렸었던 거 제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때처럼 그런 그림이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하고 크게 비교가 되죠. 일단 투샷이 나오겠죠. 네, 투샷이 당연히 계속 언론에서 나오겠죠. 비교를 합니다. 비교가 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대구 서문시장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누가 보수의 진짜 적자이냐. 누가 진짜 보수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본인이 진짜 보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와 이 모습들이 갈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굉장히 자신감을 얻을 것 같고 그래서 금요일에 대구의 서문시장 방문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준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크게 비교가 되면서 뭔가 좀 새를 불리고 좀 떠오를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이제 장동혁 대표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뭐 한동훈 대표도 물론 팬덤이 있는 정치는 맞지만 보수 진영에서 뭐 그 정도 세를 이어가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인 지역적 기반이긴 한데 친가가 문경이고 외가가 대구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뭐 친척들이 전부 대구 경북 지역에 다 살고 네. 계시는데 뭐 태어나고 자란 곳은 저는 서울 인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친척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구 경북 쪽에 이렇게 쭉 민심 해가지고 청취를 해보죠. 네, 그렇게 제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그 계엄과 탄핵 직후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아무리 제 친척이지만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보수 정부가 벌써 2번이나 탄핵이 됐고 임기를 마치지 못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억한 심정과 감정적인 분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의 심리는 광주의 심리랑 굉장히 유사한데 정권을 획득하고 이어가는 것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는 광주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그런데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가 지금 읽히냐면 이번 설 명절을 지나면서 장동혁 대표는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있어요. 네, 저 노선으로는 이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은 안타까움이고 저 노선 가서 윤어게인 지금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그 노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집권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서문시장의 냉대의 기본적인 흐름이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 정권을 되찾아올 자원들을 왜 핍박하냐. 그러니까 왜 계속 장동혁은 제명만 하고 있지?
이 얘기를 요번에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사실 공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간이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황수린 공천관리위원이 오늘 자진 사퇴했고 김보랑 공관위원 거치는 최고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고 뭐 요즘 초반부터 좀 삐걱거리기 있어요. 근데 이유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참여 이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진 사퇴한 황수린 공천관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변호사였던 이력이 드러나서 지금 논란이 된 건데 이런 와중에 사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첫 회의 때 지난주 금요일 첫 회의 때 입고 왔던 야상이 또 논란이잖아요. 마치 계엄사령관 같은 복장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제5공화국 보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평가가 나오니까 이 위원장이 SNS에 그 작업복이다. 구찌나 피에르 가르댕도 아니고 5만 원짜리 재래시장에서 산 옷 가지고 계엄이라니 뻥도 그 정도면 병이다. 돈 없던 촌놈이 대학 시절에 검정물 들여서 1년 내내 입고 다니던 그 카키색 작업복이 이렇게 눈에 가시가 될 줄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걸 대학생 때 그럼 입고 다녔던 작업복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약간 검정물 들이진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게 네. 군복처럼 보이지만 항공 점퍼거든요. 뒤를 네. 보면은 네. 야상인데 야상이에요. 야상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전날 선고가 났는데 다음 날 첫 회의 때 저런 옷을 일부러라도 왜 입었지 싶은 저게 무슨 메시지 싶은 마음이 들긴 해요.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이거는 정말 정체불명의 혼종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자회견은 윤어게인 윤석열 노선을 하고 공관위원장은 야상을 입고 나타나서 전두환을 떠올리게 만들고 근데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재명 선거 캠프 본부장 이 혼종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이제 공관위원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 당의 윤어게인 쪽 사람들도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왜 이재명의 변호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재명의 선거본부장이 왜 우리의 공천관리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장동혁 대표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 난국이고 총체적 정체성 혼란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길 안에서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위원장이나 길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TPO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식 갈 때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충 뭐 여자들이 흰 옷을 피한다든지 뭐 이런 TPO들이 있고 그리고 또 상가집에 갈 때 또 TPO가 있고 정치인은 넥타이 가지고도 그럼요.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넥타이를 빨간색을 당연하죠. 맸네, 파란색을 맸네. 저기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 넥타이 색깔 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럼요. 정치인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거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라는 걸 이정현 위원장 같이 정치 오래 하신 분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작업복이라고요? 글쎄요. 이게 누가 봐도 좀 군복 같아 보이는 야상이었고 이거를 윤석열 내란수계 피고인의 유죄 선고 다음 날 입고 첫 회의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를 몰랐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정현 위원장이 정치적 구력이 너무 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과연 저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마 선회를 해보자면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뭐 판가리 물가리를 할 거고 뭐 현역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봐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옷은 정말 잘못 고른 것 같고요. 이걸 누가 봐도 군복을 연상하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 누가 뭐 댓글에 그런 얘기를 막 쓰더라고요. 뭐 공관위 회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뭔가를 선포하러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12.3 불법 계엄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매우 잘못됐는데 해명도 솔직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구찌도 아니고 5만 원짜리 이게 가격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브랜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메시지가 그렇게 보일 옷이라고 한다면 피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TPO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거고 공관위원들의 지금 면모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국민의힘 공관위의 어떤 공천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잡음이 많을지 이미 저는 예고편을 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은 우리 당의 정말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우리 당이 호남에서 지역구에서 그것도 재선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정말 우리 당의 거의 유일무이한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호남 출신이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정말 우리 당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하는 게 우리 당내에서 전두환을 극복했던 것 이상의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호남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원이 이런 어울리지 않는 복장 하나로 정말 고향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있겠다 하시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력이 이제 그런 식으로 부각이 됐지만 탄핵 국면에서는 윤어게인 세력과 이제 고성국 TV 나가서 발언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윤어게인 세력이다 이런 논란도 지금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회의에 참석한다.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 사실입니다. 더 앞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이정우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또 친박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단식을 할 때 당신을 중단할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그 당식을 종결시키는 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이정현 공관위원장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자꾸만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반성하고 쇄신하고 뭐 당명의 미래를 넣으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도 아까 나왔는데 미래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상대 진영에 속해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진짜 듭니다. 네.